됐다. 가보자.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축구 좀 봐야 되니까. 첫 번째 화삭 대 마이애미. 오늘 있었던 경기는 뭐 예상대로 저득점을 일단은 흘러갔었죠. 딜런 시제 공을 건드리지 못했고 마이애미가 역시나 빠따가 팍 죽는 모습. 그 전에 만났던 애들이 좀 족밥이긴 했어요. 마이애미가. 그러니까 오클, 켄자 하필이면 이 두 팀 뭐 선발도 다, 물론 뭐 오클은 뭐 메디나나 블랙본 나오긴 하는데 뭐 족밥이잖아 막말로. 그래서 다 털고 오다가 구위가 좋은 딜런 시즈 만나니까 또 양팀 선발이 다 파이어볼로였죠. 오늘도 똑같긴 한데 어제보다는 솔직히 오바 갈만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온도가 좀 덜 좋아 보이는 매치긴 합니다. 어쨌든 알칸타라가 지난 시즌에 이닝을 워낙 많이 소화를 하다 보니까 뭐랄까 원래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그렇거든요. 마노아도 이번 시즌 마틴이 갔잖아. 지난 시즌에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알칸타라도 똑같아요. 구위 자체는 괜찮은데 좀 뭐랄까 이닝 소화가 좀 길어질수록 후반부에 좀 많이 맞아. 6회 뭐 6이닝이나 6회나 뭐 7회 올라와가지고 항상 그때쯤 되면 두들겨 맞더라고. 순식간에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감독은 웬만큼 맞으면 안 내리니까 결국 마지막까지 또 쳐맞으면서 이제 점수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FRP랑 기본적으로 ERA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FRP는 그래도 3점대야 여전히. 잘 던지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어쨌든 힘을 너무 많이 쓴 탓인지 이번 시즌에 그런 영향 때문에 후반 가면은 좀 초반에 잘 던지다가 후반에 급격히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이번 시즌 어쨌든 볼넷이 좀 많죠. 볼질이 좀 심하고 코페치는 그냥 기복이 너무 심해요 최근에. 뭐랄까 뭔가 믿을 수가 없긴 한데 뭐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없고 약간 뭔가 그런 최근에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4월 뭐 이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살아나긴 했거든요. 호투빈더가 확실히 많아졌어요. 뭐 상대가 대신 클블, 켄자, 뭐 디트, 클블도 한창 좀 못할 때 만나가지고 호투했고 에인절스 상대로 좀 털렸었죠. 홈런 2방이나 맞으면서 뭐 그런 모습들이라 오늘 마이애미 빠따 상대로 어쨌든 뭐 할만하긴 합니다. 양 투수 다 할만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기준 좀 귀신같이 맞추는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점오나 뭐 한두 점 차이로 뭐 언더오버 갈릴 경기로 기본적으로 보이고 그래도 알칸타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는 호투할 때가 되긴 했어요. 최근에 어쨌든 계속해서 좀 맞아가는 모습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9위에는 크게 이상이 없거든요. 전체적인 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맞는 부분 자체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슬슬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될 때 그 전에 내린다든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뭐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점수 덜 줄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마이애미도 확실히 9위가 있는 투수들을 만나다 보니까 본인들의 원래 모습 빠따가 확 식는 모습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어제보다는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언더고 승패는 굳이 보면 화사 프렌인데 잘 모르겠긴 해요. 알칸타라가 얼마나 호투를 해줄지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언더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인트루이스 대 신시내티. 전반 끝났나요? 1대0? 아, 너 한 골 들어가서 다행이네 진짜. 심폐소생술 싹 붙어버렸네. 그리고 마이콜라스 대 에봇. 에봇은 이제 신빙이고 직전 경기 이제 미러키 전에 호투를 했었죠. 호투를 했었는데 어쨌든 두 팀의 직전 경기 첫 번째 시리즈는 이제 앵무새가 간만에 빠따가 좀 터지면서 라이블리가 이닝 소화는 그래도 여전히 잘해줬는데 7점이나 홈런 3방 쳐맞고 그러면서 약간 보약을 먹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신시 같은 경우 어쨌든 마운드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또 뭐야 그나마 빠따만 멀쩡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어쨌든 뭐 신시가 잡으려면 역시나 지금 에버트 선발이고 에버트가 직전 경기 미러키 전에 호투를 하긴 했거든요. 뭐 안타도 하나밖에 안 맞고 6이닝 동안 볼질이 좀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호투를 했는데 사실 신뢰가 없어요. 자완이잖아 보면은 미러키 자완이잖아요. 뭐 볼들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일단 제구가 안 되고 솔직히 로케이션도 그렇게까지 제가 볼 땐 좋아 보이지 않는데 뭐 미러키 상대 자완이니까 미러키는 뭐 자완이면 아예 못 치잖아. 그냥 이번 시즌 타율 꼴등인데 자완 상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첫 번째 경기에 뭐 호투했던 거는 신뢰가 전혀 없다. 제가 봤을 땐 볼이 별로 안 좋아요. 볼도 볼질도 너무 많고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가는 것들도 썩 막 그렇게까지 위력적이진 않았다. 오늘 뭐 세인트루이스가 자원을 못 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장타 좀 많이 맞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뭐 마이콜라스도 지금 신시 빠따 상대로는 뭔가 호투를 확신할 수 없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시가 최근에 뭐 신인 데라크루즈나 좀 매섭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빠따감이 뭐 다저스 상대나 그 전부터 뭐 5월 말부터인가 조금씩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역시도 다득점의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승패로 찍는다면은 그래도 신신은 지금 마운드가 특히 선발이 완전히 박살나 있거든요. 오늘 뭐 그래도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만 직전 경기 호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더 처맞을 가능성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승과 다득점 보겠습니다. 승호바 세 번째 토론토 대 미네소타. 미네소타가 오늘 TBD인데, 미네소타래. 토론토가 오늘 TBD인데 일단은 프랜시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시즌 불펜으로 한번 던졌었고, 사실 그때 미러키와의 트레이드에서 데리고 온 놈인가? 그렇죠. 근데 마탱이 부상이나 여러 가지 마탱이 갔다가 어쨌든 마노아가 최근에 시원찮기 때문에 내려버리고 이 새끼를 이제 여러 가지 뭐 트레이닝을 통해서 구위가 뭐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해서 써보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약간 직구 원틀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네소타에 빠따가 죽어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미네도 지금 얘를 무조건 턴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이즈는 여전히 아닌 것 같고, 이 경기 근데 어쨌든 토론토의 홈에서의 최근 경향성을 보면은 선발은 무조건 잘 던져요. 마누아 말고는 웬만하면 다 잘 던졌어. 기쿠치도 어제 뭐 5이닝 2실점이면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냥 본인 기쿠치 뭐 할 건 다 했다 정도. 그 정도 사이즈였고, 뭐 소니그레이도 적당히 던졌는데 불펜 싸움에서 역시 뭐 좀 부족함이 있었죠. 오늘도 근데 선발이 일단은 막 엄청 병신은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네소타 빠따를 감안하면 호투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최근 토론토의 타격감을 좀 감안한다면 선발에서 믿을 수 없다라면은 뭐 불펜 싸움 가서도 당연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뭐 조라이언이 만만한 놈도 아니고 막말로 미네소타 에이스급 투수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으로 선발에서의 불안함, 타격감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라이언을 만난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봤을 때 다시 미네소타 프렌 보고, 어쨌든 간에 귀신같이 선발 투수들은 토론토 홈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는 부분들이나 미네도 감이 죽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다시 언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네소타가 언더 장줄이야. 어제 템파가 끊겼잖아요. 미네소타는 계속 가고 있어. 다시 한번. 근데 좀 불안하기는 해. 토론토 선발이 좀 걸려가 조라이언은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뭐 최소 6-3 정도는 해줄 것 같긴 한데 토론토 선발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장줄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켄자 대 볼티 대 켄자. 오늘 차라리 이걸 어제 차라리 이걸 갔어야 됐나 일반상. 근데 조금 불안해가지고 스코어 자체는 좀 불안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볼티가 필승조 2연짝으로 가동하면서 뭐 간신히 마이는 못했지만 승리 자체는 가져갔었고, 일단 볼티가 여전히 빠따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한창 터질 때보다는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미러키와의 시리즈에서도 뭐 레아를 못 털거나 불펜을 털긴 했습니다만 어제 켄자 상대로도 빠따가 안 터져서 좀 고전했던 모습들인데 이 경기 자체는 양팀 선발 다 신뢰가 없어요. 싱어가 그래도 비교적 지난 경기에 호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계속 확실히 안 좋아진 모습들이고 최근에 좀 나아지긴 했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모습이고, 볼티는 뭐 제일 구대기 선발인 오늘 어빙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시즌 초반에 잠깐 던지다가 부상으로 뭐 빠졌다가 하다가 이제 마이너에서 2번 던지고 왔는데 뭐 투구 내용이 마이너에서도 막 그렇게까지 썩 6이닝씩 던지고 왔는데 뭐 안타 자체를 많이 맞지는 않았는데 2경기 해가지고 홈런 3방 맞고 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 볼티 대 켄자 오바 가려면은 지금 볼티모어의 빠따감을 좀 생각했을 때는 켄자가 쳐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켄자스도 최근에 언더가 엄청 많이 나와. 왜냐면 본인들이 못 치니까. 상대 선발이 조금만 그냥 사람 같으면 못 쳐요. 최근에 뭐 거의 친 적이 없죠. 진짜 막 구대기 새끼들 막 곰버나 막 아니면 웨노인 막 이런 애들 코빈 또 마이애미에서 그나마 약간 좀 가렛 뭐 이런 애들 선발 나왔을 때 심지어 얘네들 막 그렇게 턴 것도 아니야. 불펜 좀 턴 거지. 근데 오늘 어쨌든 어빈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선발 싸움에 있어서도 뭐 점수를 좀 내줄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 다득점 보겠습니다. 볼티도 싱어 정도 못할 건 없고 뭐 호투 하더라도 뭐 6-3 정도 대신 이제 켄자가 점수 좀 보태준다면은 오바 좀 갈만하다. 볼티도 최근 필승조가 연투기도 하고 8.5바에다가 승패는 그나마 켄자가 좀 연패 끊고 뭐 하려면 여기밖에 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가고 싶지가 않아요. 굳이 보면 켄자 프렌인데 몇 배냐? 1.54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오늘 개 맛있었는데 오바 피츠버그 대 뉴욕 매츠. 오늘 제일 확실해 보였던 경기 오바였는데 야 근데 리치일이 진짜 호투하더라 여러분들. 내가 개쳐 맞는 거 아니면 호투할 거라고 했잖아요. 어중간한 거 없을 거라고. 아니 7이닝을 던졌어 리치일이. 이거 맞아 진짜로? 그리고 불펜을 털었어요. 뭐 털려준 거겠지만 피츠가 말도 안 돼 진짜로. 아니 어떻게 7이닝까지 대단해 진짜로. 이거는 뭐 리치일이 대단한 게 아니라 매치가 대단해요. 어떻게 리치일을 7이닝까지 던지게 할 수가 있지? 어이가 없기는 한데 일단은 매치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사실 선발이 맥일이 좀 털려버리면서 게임이 그냥 시작부터 터졌거든요. 거의 뭐 4회 터져가지고 4회인가 3회인가 시작부터 터지고 조금 분운한 부분도 솔직히 있었고 맥일 입장에서는 어쨌든 털려버리면서 게임이 터졌습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매치가 좀 따라가는 모습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경기에 있어서 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을 수 있겠고 어쨌든 생가기 때문에 호투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볼질하면서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만 뭐 지금 매치 선발진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기 때문에 내일도 카라스코거든요. 내일도 카라스코야. 지금 슈어저랑 벌렌즈도 마트에 간 상황에서 그나마 그리고 상대 내일 피치 선발 미치켈로고요. 미치켈로도 최근에 안 좋긴 한데 뭐 반등할 수도 있는 투수가 어쨌든 간에 구위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비에도 어제 리치 10은 못 쳤지만 그리고 오비에도도 어쨌든 간에 뭐 구속 때는 좀 잘 나오고 패스트볼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브레이킹 볼이 주목이거든요. 뭐 커브라든가. 근데 어제 왼종일 리치일 커브 봤을 거 아니야. 뭐 뭐야 매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털만해요. 오비에도 정도는 매치가 선발에 있어서 확실히 그래도 생각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한번 좀 졌던 부분이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점수 좀 내면서 분위기 끌어올렸던 부분. 오늘 경기가 너무 일찍 터졌어. 시작부터 거의 터져버렸으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원래 이렇게 타이밍 잡는 게 사실 좋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매치가 한 번쯤 이긴다면 이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제일 이길만한 매치가 오늘 타이밍인 것 같아. 그래서 매치 승 보겠습니다. 매치 승. 어제는 제가 사실 오바만 봤잖아요. 그리고 뭐 승패 갔어도 피치 프렌 갔을 건데 그냥 오바가 제일 확실해 보여가지고 오바만 본 건데 필라델피아 대 다저스. 후반 시작했냐? 아직 안 했네. 지금 개쫄리네 저거. 오늘 이제 필라가 이겼죠. 필라 프렌 해줬는데 어쨌든 간에 레인저 서레즈가 역시 최근에 폼을 좀 찾아갔던 부분이나 자완에 대한 변수 다저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공략하지 못했었고 다저스가 사실 곤잘레스를 이제 오픈으로 좀 내면서
그 개새끼 마이클 그로브를 조금 케어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좀 털렸어요 그로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불펜 싸움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저스가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뭐 필라가 마지막에 끝내기로 게임을 끝냈었는데, 오늘은 일단 놀라 대 밀러. 바비 밀러도 사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잘 던지고 있어요. 파이어볼러 인 부분에 있어서 제구가 막 엄청나게 변하고 제구가 엄청나게 안정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쨌든 호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 부분들. 놀라 같은 경우 어휴 뭐가 놀라 같은 경우 이번 시즌 베스트볼 9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 시즌만한 포스를 못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직전 디트로이트 전에 7이닝 무자책 하면서 세탁하긴 했어요. 물론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말도 안 되잖아. 물론 근데 오늘 치냐 왜 하필이면.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인데, 다저스 입장에선 제가 볼 때 놀라가 그렇게 무서운 카드는 아닐 것 같거든요. 놀라가 다저스 전에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처음 등판했을 때나 이제 뭐 한두 경기 잘 던지 그 이후부터는 다저스 상대로 사실 궁합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자완도 아니고. 뭐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뭐 칠만 해보이고, 필라가 바비 밀러를 어느 정도 공략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로브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오늘이. 결국에 오늘 경기에서 봤듯이 큰 거 한 방에 있어서는 뭐 다저스가 결국 밀리지는 않거든요. 오늘도 진짜 진땀승이었죠. 연장 가는 거였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뭐 배당처럼 좀 쉽지 않은 경기로 보긴 합니다만, 이 정도 배당이면은 그래도 찔러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배당이 좋아. 그래서 다저스 사이드로 봅니다. 오늘 해볼 만하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놀라가 막 그렇게 무서운 타이밍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에서 오히려 조금, 나는 내일 워커가 오히려 좀 더 무서운 것 같아 오늘 놀라보다. 어쨌든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템파 대 텍사스인가? 템파 대 텍사스. 오늘 브래들리 대 타지 브래들리 대 이발디. 와, 글라스노는 이제 좀 믿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어제도 잘 던지더라고. 템파가 거의 뭐 혼자 오바를 끌고 갔었는데, 사실 오늘 오바, 이게 제가 오바를 보긴 했지만 저도 별점 하나 줬어요. 왜냐면 언더가 장줄이라고 했잖아. 계속 언더 나온다고. 근데 선발을 봤을 때 그나마 오늘이 오버가게 제일, 그러니까 이 시리즈에서 저는 언더 장줄이 깨진다고 봤는데, 뭐 텍사 템파니까 맞다 있으니까 그래도 한 방이 있잖아요. 어제도 한 방으로 오버낸 거잖아 사실, 난타 때려서 보기보다는. 근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경기의 선발이 제일 오버가 날만하다고 해서 봤던 건데, 내일은 다시 좀 오버를 가기에는 일단 부담스러워요. 다시 언더가 개정배 받았잖아. 오늘도 사실 약간 좀 억지 오버 끌고 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내일 어쨌든 텍사스 이발디 이번 시 미쳐 날뛰고 있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지금 뭐 사이영 후보예요. 이발디가 나오는 부분이고, 템파 같은 경우가 진짜로 좀 뭐랄까, 축구로 따지면은 꾸역승도 좀 계속해서 하면서 뭐 다시금 엄청나게 연승을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막말로 그냥 팩트로 말했을 때 빠따가 그냥 막 불이 붙은 건 아니에요. 뭐, 뭐 상대가 좀 실책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 점수 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어제는 텍사스 선발이 비교적 불안한 힘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발디 상대로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좀 사이즈인 것 같고, 텍사스 같은 경우 확실히 세인트루이스와의 마지막 경기부터 빠따감이 좀 많이 죽었어. 오늘도 진짜 공갈포 하나 말고는 뭐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래도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이발디기 때문에 텍사스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못 이기면은 내일도 맥클란 하는데 마틴 페레즈 솔직히 뭐 해볼만 하기는 해요. 페레즈 정도면. 근데 어쨌든 상대 홈에서 맥클라난이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텍사스가 이 수입을 면하려면 이 타이밍이 좀 맞지 않을까? 텍사스 승에 뭐 프렌 8.5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휴스턴 대 클블. 와, 오늘 휴스턴 이겼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가진 않았어요. 별점 하나. 뭐 승이랑 오바랑 휴스턴 승에 뭐 오바랑. 왜냐면 어제도 제가 분석하면서 그랬잖아. 클리블랜드가 무섭다고. 지금이 클블이 제일 무서운 타이밍이에요. 이번 시즌 시작부터 지금까지로 봤을 때 지금이 제일 무서워. 선발도 오늘도 트리스탄 맥켄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선발도 가장 좀 안정적인 시기이기도 하고, 바이비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시점에서 안정적인 타이밍에서 빠따도 최근에 좀 돌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네일러 감이 미쳤거든요. 지금 거의 5할이야. 최근 경기 거의 5할이에요. 호세 라미레즈도 최근에 감 자체가 나쁘지 않고, 이번 시즌 내내 빠따가 죽어있던 클블이 최근에는 와, 2경기 연속 10점? 클블이? 하비에르 선발이었는데? 믿기지가 않네 진짜로. 어제 휴스턴이 예상대로 로건 앨런 털긴 했습니다만, 뭐 하비에르가 좀 무너져 내리면서 4대0 리드를 지키지 못했었죠. 오늘도 이거 지금 맥켄지 대 프랑스, 맥켄지가 어쨌든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함은 분명히 있어요. 뭐 직전 경기 미네소타전에는 엄청 잘 던졌어요. 역시 맥켄지답게 제구 자체가 완벽했었고, 깔끔한 투구 내용을 5이닝 동안 안타 하나 맞아서 볼넷 하나 주고 완전히 깔끔하게 맞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뭐 오늘 퀸같이 또 제거 안 될 수도 있지. 맥켄지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변수는 있긴 합니다만, 상대도 JP 프랑스. 이거는 휴스턴이 맥켄지 털 확률보다 클블이 빠따가 어쨌든 최근에 잘 돌기 때문에 프랑스 털 확률이 훨씬 제가 볼 땐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클리블랜드 정배가 메리트가 사실 없어요. 일단은 클블 정배가, 클리블랜드 정배 들어올 확률이 40%대인가 30%대인가. 이 새끼들 역배일 때 더 잘해. 제가 데이터들 다 기록해 놨는데, 정배 받으면 귀신같이 역배가 엄청 많이 뜨고, 지들이 역배 받으면 역배나 프렌을 엄청 많이 해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거슬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지금 클블은 확실히 매서운 타이밍이라고 보고 할만한 것 같아요. 뭐 일단 배당이 뭐 당연히 휴스턴 상대이기 때문에 정배가 배당을 낮게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확실히 불붙은 타이밍에서 휴스턴을 갈 바에는, 어제 이겼어야 됐는데, 오늘이죠. 오늘 이겼어야 됐는데 휴스턴이 갈 바에는 그냥 패스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클리블랜드 승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그렇기는 해. 어쨌든 이 정도 보고 마지막 경기 있나? 에인절스 마지막 있네. 보드 형님 어서 오세요. 에인절스 대 시애틀, 산도발 대 브라이언 우. 둘 다 이제 직전 경기 자체는 많이 뭐 처맞았죠. 산도발은 솔직히 에인절스 행복 수비가 다 했어. 좀 물론 지가 잘 던지지도 못했는데 행복 수비까지 겹치면서 그냥 뭐 이어 나온 투수까지 쳐맞으면서 자책점 6점이나 떠안았고, 브라이언 우 같은 경우에는 신인이죠. 루키인데 지난 경기 텍사스전에 나와가지고 2이닝 만에 2이닝 던지고 바로 퇴근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기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경기를 봐도 약간 조금 불운한 부분은 있었어요. 브라이언 우가 사실 평가 자체는 뭐 좀 직구에 대한 구위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이게 둘 다 직전 경기 어쨌든 브레이킹 볼이 불안했는데, 브라이언 우는 사실 베스트볼에 대한 구위 자체는 있거든요. 90마일 중후반 때 찍혀 구위 자체는 있는데, 직전 경기 이제 텍사스전을 봤을 때, 물론 상대가 텍사스기도 했어요. 한창 불빠따일 때 텍사스였어. 심지어 맞으면은 다 내야를 다 땅볼인데 내야 다 빠져나갔어 그때. 약간 좀 불운하기도 했어. 거기에 텍사스 막 행복 수비 좀 막아줄 수도 있었던 게 다 빠져버리면서, 또 코스 자체도 좀 불운하게도 상대 입장에서 날카롭게 또 들어간 부분들이라, 이게 오늘 경기에도 무조건 처맞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게 평자가 27, ERA가 27인데 이렇게 다시 뭐 맞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없어요.
뭐야, 사간도 스골. 그렇지. 오바 가보자. 사간도 스골 좋다. 한 골 남았다. 세리에서 잘하고 있나? 1대1이네. 이대로 굳어 그냥. 비그치그 골이야. 나이스.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 솔직히 조금 기준점도 9.5를 줘가지고 모르겠긴 해요 솔직히. 좀 내 이 경기를 분석을 왜 하고 있지? 어려운 경기인데. 어쨌든 간에 둘 다 호투에도 제가 볼 때는 할 말 없어요. 산도발도 직전에 약간 억가당한 것도 있고 브라이언우도 진짜 저 정도 투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공을 봤을 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킹 볼이 안 좋기는 해요. 확실히 좀 베스트볼에 대한 구위만 있고 브레이킹 볼이 좀 맞아 들어갔던 것도 있는데 에인저스 빠따도 최근에 홈런이 좀 매섭긴 해가지고 잘 모르겠긴 하네.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 자체는 그래도 에인저스 사이드로 봅니다. 뭐 직구에 대한 구위가 있다 하더라도 에인저스 상대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오타니 트라우시나 뭐 랜던이나 힘은 있기 때문에 뭐 직전에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크게 신뢰까지는 없다. 호투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산도발 쪽에 조금 더 호투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애틀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하면은 에인저스 승을 보고요. 9.5라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8.5 줬으면 그냥 패스했겠는데 9.5 줘가지고 좀 꼴릿꼴릿하게 만드네. 저는 생각보다는 호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9.5 언더 보겠습니다. 좀 언더까지 왼쪽 승 언더 여기까지 보고 챔스 분석. 챔스 분석은 할 게 없긴 한데 왜냐면 할 게 없어 저게. 아까도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뭐 안 하면 좀 섭섭한가? 맨시티 대 인터밀란 양 팀 다 풀라인업이에요. 맨시티 대 인터 둘 다 그냥 풀라인업. 제가 볼 때는 다윗 대 골리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에서는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다윗 대 골리앗인데 이거를 골리앗을 안 찍을 수가 없는 매치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맨시티가 그리고 인터밀란 역시도 뭐 오랜만에 올라온 거긴 합니다만 맨시티는 진짜 계속해서 좀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불운들과 과로들과 삽질들이 좀 겹치면서 좀 몇 년째 리그에서는 깡패지만 챔스에서는 좀 나약한 모습들인데 올 시즌 드디어 우승 찬스가 왔어. 상대 인터밀란이야. 얼마나 개꿀이야 이거. 준비 자체 방심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맨시티 챔스 들어본 적이 없어. 뭐 저번에도 들었고 저저번도 들었고 저번도 들었으면은 막말로 한 번쯤 아이씨 우리가 또 하겠지 하고 방심할 수도 있지. 방심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간절하게 이번에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는 그게 있을 거거든요. 막말로 지금 트래블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에다가 인터밀란 세리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아요. 나폴리가 우승했고 뭐 그래도 강팀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상대를 잘못 만났다라기보다는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인터밀란 대단하다. 애초에 조별예선에서 바르셀로나 누르고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뭐 그래도 인터밀란이 자국 리그컵은 들었거든요. 피오렌티나랑 결승에 3대1로 이겼잖아. 라우타로. 이거 진짜 믿을 거라고는 맨시티가 좀 놓쳐주면서 라우타로 한방, 루카쿠 등딱 이거밖에 없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전력적으로 봤을 때 맨시티가 인터밀란 상대로 점유율을 몇 프로나 내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뭐 솔직히 좀 심각하게 끝나지 않을까. 맨시티 승마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승마엔 오바는 안 봐요.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매치 따로 안 합니다.